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8월 24일 핵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됐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약 12년 만이었는데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 시작된 영화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 반핵영화제인데요. 올해로 13회째라고 합니다. 영화제 개최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부산 반핵영화제 강원주 조직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부산 반핵영화제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는데 13년 전에 시작됐다는 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만들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산 반핵영화제는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시작이 됐고요. 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본에서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에 충격을 가져다 주었잖아요. 그렇죠. 반핵영화제는 이런 핵발전의 위험성과 또 불성이함을 알리고 또 저희가 원폭환후 2세 인권운동가였던 고 김영률님을 추모함과 동시에 또 핵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영화로 좀 매개하고자 시민들과 공감대를 이어가고자 지금 1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 핵이라는 게 어려운 주제인데요. 13회째인데 이 상영작들이 거의 100편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핵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어떤 영화들로 이 주제를 갖고 관객들에게 다가갔을지 궁금한데 어떤 영화들이 있습니까? 핵이라는 주제가 어렵기도 하지만 네. 관련된 영화가 아주 많지 않고 네. 대부분 다큐멘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대중성을 고려하며 상영작을 선정하기에 더 어려운 현실이기도 한데요. 네. 저희가 13회째 이어오면서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핵사고의 현장, 그 이후의 모습을 담아온 영화들을 상영하기도 했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밀양아리랑이나 월성, 또 야만의 무기 등 핵발전소와 송전탑, 핵폐기장 건설에 맞서 싸우는 그런 현장을 기록한 한국의 다큐멘터리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인 고준위 핵폐기물의 문제를 다룬 여러 영화들을 이제 상영하기도 했었고요. 핵발전과 핵무기에 맞서 싸우는 세계 곳곳의 시민투쟁들을 담은 영화들을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반핵이라는 영화제의 타이틀이 가진 성명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민들이 핵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계기로서는 영화만큼 또 좋은 매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슬로건이 부산 이즈 핵 이거더라고요. 네, 이걸 딱 보자마자 떠올랐던 게 부산 이즈 굿. 이 부산시의 슬로건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네. 작년 영화제 슬로건은 다이나믹 핵도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산시의 슬로건이 올해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부산 인근에 아무래도 너무 많은 핵발전소가 위치해 있고 네. 많은 분들이 부산하면 바다를 떠올리시겠지만 이렇게 바닷가에 가까이 대규모의 핵발전 단지가 존재하고 있고 또 거기서 만들어진 전기에너지를 대도시에 송전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부산시의 슬로건대로 네. 부산 이즈 굿이 되려면 핵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저희가 부산 이즈 핵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네, 부산 이즈 핵. 다이나믹 부산이 다이나믹 핵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다.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장소 대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 영화제가 원래 10월 말에 개최하는 것을 예정으로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저희가 대관 신청을 해두었었고 네.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7번이나 진행을 했었는데 그간의 영화제를 네. 올해 갑자기 이제 저희 조직위원회 정당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대관 불허 통보를 받았어요. 정당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유요? 예, 맞습니다. 부산 지역에 이제 정당들이 함께 저희 조직위원회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통보이기도 했고 이게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대관 규정에 네.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홍보하는 형태는 안 된다, 대관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네. 저희 영화제가 그런 걸 목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런 통보를 받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일정이나 장소를 변경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7번째 해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올해부터 이 취소를 한 건지 받아들일 수 아무래도 없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예. 저희가 그걸로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좀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이제 상위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좀 눈치나 또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어쨌든 핵을 좀 진흥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선명하게 반핵을 주제로 하는 이런 행사에는 대관을 하는데 조금 우려를 하셨던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장소 대관뿐만 아니라 행사 준비, 작품 선정까지 뭐 쉽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준비 과정을 생각하면요. 저희가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매년마다 겪고는 있는데요. 네. 저희 영화제 재정은 조직위원회에 함께하고 있는 부산 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제 분담금을 내시기도 하고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렇게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작품 선정이나 행사 준비들을 모두 이제 조직위원회에 함께하는 단체들이 역할을 좀 나눠서 하고 있는 거라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좀 있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정부나 지자체 후원 없이 이렇게 자구책으로 저희가 꾸려 나가는 것이 좀 저희가 13일째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정부나 지자체 후원은 없었습니까? 이번에? 전혀요? 네, 저희가 13일째까지 네. 단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만약에 그런 지원을 받게 되는 순간은 또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오히려 영화제를 꾸려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영화제 이렇게 하면 그 상영작들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 네네. 개막작을 봤더니 마리 퀴리 이야기더라고요. 저희 그 과학 코너에서도 이 노벨상을 2번 받은 여성 과학자로 소개를 했었는데 이 방사성 원소인 라듐과 플루토늄을 발견했던 여성 과학자잖아요. 예, 이게 맞습니다. 개막작이라고요. 네. 개막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번에는 좀 이렇게 대중성을 고려해서 마리퀴리라는 다큐멘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됐고 마리퀴리는 너무나 유명한 여성 과학자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피치블렌드라는 광물에서 라듐과 플루토늄을 발견했고 이 발견으로 이제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최초의 여성 과학자인데 사실 이 위대한 발견이 인류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쵸, 어떤 의미로는 네. 의학 발전 등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핵폭탄과 같은 핵무기의 발명으로 이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마리퀴리 역시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했고 지금도 마리퀴리 연구 노트는 상당한 양의 방사능이 나오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마리퀴리의 일생을 또 담고 있고 또 그 과학자로서의 고뇌도 담고 있지만 이 위대한 발견이 이후에 인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어서 저희가 개막작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개막작은 알아봤고 폐막작은 어떤 작품입니까? 폐막작은 다큐멘터리 작품이고요. 네.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는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핵 유랑민들 이라는 작품이고요. 핵발전소에서 어떤 노동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설명을 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노동자들과 3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제작한 영화인데요. 일자리가 있는 핵발전소를 찾아서 유랑민들처럼 이렇게 떠나다니는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생활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동안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계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 작품을 좀 통해서 한 번쯤은 노동자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원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론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잖아요. 현재 가동 중인 원전도 뭐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신규 원전도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뭐 영화를 보고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분들이 오면 좋을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핵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또 부산 시민들은 바로 곁에 핵발전소를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영화제는 반핵이라는 타이틀을 좀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만 찬성의 입장이든 또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계시든 어쨌든 이 영화제에 한번 오셔서 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핵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어떤 안전의 문제라든지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오셔서 핵 발전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 사람의 네.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결국 같은 입장일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일입니다. 이 부산 반핵영화제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참가하고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영화제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일간 B&K 아트시네마 모퉁이 극장에서 개최가 되고요. 모든 상영작은 무료 관람입니다. 반핵영화제라는 타이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제가 담고 있는 것은 결국 생명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무거운 마음보다는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영화가 총 8편이 상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소개드리는 영화를 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전 기억에 남는 그 문장 하나가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의 문제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다 함께 좀 우리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이드 부산 지금까지 부산 반핵영화제 강원주 조직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